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립도와 분해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101페이지 템플릿을 불러와서 도면의 양식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파일은 도면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A3 도면 양식 템플릿을 불러오겠습니다. 더블클릭. 도면 양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시트에 있는 A3 도면 양식을 편집을 하셔도 되고 도면 자원에 있는 경계에 A3 도면 양식을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A3 도면 양식 오른쪽 버튼 편집.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을 하겠습니다. 관리, 스타일 편집기. 지난 시간에 주 텍스트 ISO의 스타일을 변경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도면 양식에 작성을 했던 이러한 텍스트들은 주 텍스트 ISO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었죠. 중간 중심으로 정렬을 하고 글꼴은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표제란에는 오늘 날짜, 여러분들 성함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우측 하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166페이지의 연습 도면을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할게요. 경척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척도 더블 클릭. 조립품 뷰와 분해품 뷰를 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적절하게 크기를 설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척도는 not to scale의 약자 NS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도면의 양식을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교재 103페이지 분해품 뷰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투상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10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도면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정면도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우측면도, 왼쪽 좌측에서 바라본 모습을 좌측면도,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평면도라고 하고 아래쪽에서 바라봤을 때를 저면도라고 하고 그리고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를 배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투상도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제3각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제3각법을 사용을 해서 투상도를 작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1각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도, 여기까지는 똑같죠.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오른쪽에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왼쪽에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위에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이 아래쪽에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작성을 해요. 완전히 반대죠.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 일각법은 이 도면을 작성을 하는 설계자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도면을 보는 제작자가 이 형상을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각법을 이용을 해서 투상도를 작성을 하고 이 삼각법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 그대로를 도면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기가 쉽고 대조하기가 쉬워서 치수기입이 용이해서 삼각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은 삼각법을 이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삼각법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관리, 스타일 편집기, 표준, 기본 표준에서 뷰 기본 설정에서 삼각법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삼각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분해품 뷰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쪽에 뷰 배치 도구 모음에서 기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연습도면 1번 폴더에 있는 분해품을 불러올게요. 분해품 클릭하고 열기.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분해품.ipn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스냅샷 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뷰 1번을 우리가 생성을 했었죠. 그 스냅샷 뷰에 따라서 분해품 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스타일을 선택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은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영 처리를 해제를 해볼게요. 은선만 선택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은선의 형태로 분해품 뷰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스타일을 은선 제거를 선택을 할게요. 은선 제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은선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 그리고 음영 처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색상과 재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 스타일은 은선 제거와 음영 처리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뷰 큐브 방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뷰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 뷰를 드래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확한 이 위치가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클릭을 하고 사용자 뷰 방향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뷰 큐브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사용자 뷰 마침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방향 그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등각 상태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정면도 우측에 있는 이 꼭지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의 양식, 윤곽선 내부에 이 분해품이 꽉 차게 보이도록 축척 값을 조금 크게 변경을 할게요. 축척 값은 1.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화면 표시 옵션 선택을 하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스레드 피처는 볼트의 이러한 나사산 그리고 너트의 나사산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는 기능이에요.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접하는 모서리는 이 형상의 모서리 선들, 이 평면과 둥근 면이 만나는 부분의 모서리 선, 이 선을 표현을 하는 기능이 접하는 모서리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조립도 분해도를 작성을 하는 목적은 조립분의 관계를 나타내고 제품의 형상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접하는 모서리 체크를 해서 형상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 설정했다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더블 클릭. 마우스 커서를 분해품 뷰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나오게 되고 이 뷰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시트에는 A3 도면 양식이 있고 그 아래에는 뷰 1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계라는 종이에는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하고 시트라는 종이에는 투상도를 작성을 한다 라고 했었죠. 뷰 1번 왼쪽에 플러스 기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해품.ipn 파일이 종속이 되어 있고 플러스 기호를 또 누르게 되면 조립품.iam 파일이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열기를 누르게 되면 조립품 파일을 열 수가 있고 그 다음 분해품 오른쪽 버튼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처럼 분해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품과 분해품을 열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된 내용이 이 도면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초록색 부품의 형상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조립품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에 종속이 되어 있는 이 부싱이라는 부품을 열어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 관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품번 기호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품번 기호는 부품의 번호를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품번 기호와 부품 리스트의 품번이 동일해야지만 부품에 대한 품명, 재질, 수량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석 도구 모음에 품번 기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해품 뷰에 있는 너트를 클릭을 하는데 이 아래쪽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 그리고 다른 것은 설정을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 품번 기호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다시 한 번 더 품번 기호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안쪽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꺾인 형태로 품번 기호를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품의 안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품의 외형선과 이 지시선이 서로 겹쳐서 헷갈릴 수도 있겠죠. 다시 컨트롤 Z. 그래서 품번 기호를 기입을 할 때 이렇게 가장 바깥쪽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반복적으로 더블 클릭. 반복적으로 더블 클릭. 그리고 이 부싱이라는 부품은 양쪽에 총 2개가 있죠. 2개 이상의 부품은 품번 기호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품번 기호를 기입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다면 도면을 보기가 더욱 좋겠죠. 그래서 품번 기호를 배치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배치를 하거나 또는 수평으로 배치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품번 기호의 위치를 옮기고자 한다면 품번 기호 위쪽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초록색 점을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 분해품 뷰를 조금 왼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BOM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BOM은 각 부품들의 관계와 품명, 수량, 재질 등의 정보를 작성을 하고 표시를 하는 기능입니다. 이 BOM을 작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부품 리스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BOM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뷰 1번 오른쪽 버튼 BOM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BOM은 품번 기호를 작성을 해야지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조적을 클릭을 하고 연습 도면의 부품 리스트를 보면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가 부품 리스트에 표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아래쪽에 이 항목들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위 수량, 스톡 번호, 그리고 설명, 리비전은 필요 없는 항목이에요. 불필요한 항목들은 이 항목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삭제, 또 드래그, 삭제, 단위 수량도 삭제, 단위 수량, 스톡 번호, 설명, 리비전, 불필요한 항목을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품 번호는 품명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부품 리스트에 필요한 열을 추가하기 위해서 가장 위쪽에 사용자 I 프로퍼티 열 추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품번, 그리고 엔터. 다시 한 번 더 열 추가, 재질, 클릭, 열 추가, 비고. 부품 리스트에 있는 품번, 재질, 비고의 열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확인. 그럼 방금 우리가 입력을 했던 품번, 재질, 비고 이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부품 리스트를 참고를 해서 품번, 재질, 비고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 칸 클릭을 하고 베이스의 품번은 3번, 그리고 부싱은 2번, 핀은 4번, 육각 너트는 5번, 경첩은 1번이죠. 품번을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재질 입력을 할게요. 품번, 재질, 비고를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항목을 보게 되면 이 항목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번호는 조립품을 생성을 할 때 부여되는 의미 없는 번호이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가장 위쪽에 BOM 내보내기 기능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방금 작성을 했던 이 BOM의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따로 저장을 하진 않을게요. 취소. 도면에 있는 품번 기호와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의 품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품번 기호에는 부품 리스트의 번호가 아니라 BOM에 있는 이 항목의 번호가 표시가 되고 있죠. 도면의 품번 기호와 부품 리스트의 품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도면을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 리스트를 참고를 해서 이 품번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품번에 있는 번호들이 품번 기호에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종료. 품번 기호를 클릭을 하고 주석에서 품번 기호의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품번 기호 ISO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번 기호 오른쪽 버튼 품번 기호 스타일 편집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관리 스타일 편집기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트리에서 품번 기호에 있는 품번 기호 ISO 선택을 하고 그리고 품번 기호에는 항목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있는 번호는 조립품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의미 없는 번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아니라 품번이 표시가 되도록 변경을 해줄 거예요. 오른쪽에 특성 선택자 클릭을 하고 왼쪽에 새 특성 클릭을 하고 우리가 아까 클릭을 해서 품번을 만들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고 품번을 입력을 하고 엔터. 품번이 생성이 되었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품번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품번을 가장 위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위로 이동. 품번이 가장 위쪽에 있다면 확인을 눌렀을 때 특성 화면 표시는 품번으로 변경이 됩니다. 품번 확인하고 가장 아래쪽에 저장 및 닫기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부품 리스트와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이 품번 기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품 리스트의 품번과 품번 기호의 이 번호들이 서로 동일하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114페이지 부품 리스트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주석 도구 모음에 부품 리스트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품 리스트 창에서 뷰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분해품 뷰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임의의 위치에 부품 리스트를 배치를 해볼게요. 이 부품 리스트를 배치를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연습 도면에 있는 부품 리스트와는 전혀 다른 부품 리스트가 삽입이 되었죠.
우리가 아까 작성을 했었던 BOM에서 작성한 이 내용들이 부품 리스트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번 기호의 스타일을 변경을 했듯이 부품 리스트의 스타일도 변경을 하면 연습 도면의 부품 리스트와 그리고 BOM에 작성을 했었던 이 내용을 동일하게 부품 리스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 리스트의 스타일을 편집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 리스트를 클릭을 하고 주석에서 이 스타일이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부품 리스트 ISO의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 리스트 오른쪽 버튼 스타일 편집, 왼쪽에 있는 트리에서 부품 리스트, 그리고 부품 리스트 ISO 스타일, 제목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체크 해제, 그리고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가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제목을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아래에서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렬이 되도록 오른쪽 아이콘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현재 부품 리스트는 항목, 수량, 부품 번호, 설명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열 선택자 클릭을 하고 불필요한 항목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설명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특성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우리가 BOM을 작성을 했을 때 만들었었던 열, 품번, 엔터, 클릭, 재질, 엔터, 그리고 클릭, 비고, 엔터. BOM에 추가를 했었던 그 열들을 생성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를 보면 순서가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품번 가장 위쪽으로, 그리고 부품 번호는 우리가 품명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품번, 부품 번호, 재질, 수량, 비고 이 순서대로 정렬을 시키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품번, 부품 번호, 재질, 수량, 비고 순으로 열이 생성이 되었고 부품 리스트에 부품 번호라는 이름은 클릭을 해서 품명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각 열의 폭은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제란의 크기대로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품번은 15, 그리고 품명은 45, 재질은 20, 수량은 15, 비고는 35, 엔터. 그리고 품번, 더블클릭. 표제란의 텍스트들이 정렬이 되도록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확인. 반복적으로 더블클릭.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부품 리스트의 설정을 모두 다 했습니다. 저장. 그러면 주석 도구 모음에서 부품 리스트 클릭을 하고 뷰 선택을 하고 확인. 우측 하단에 이 구석으로 배치를 할게요. 클릭. 부품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BOM에 작성을 했던 내용들 그대로, 그리고 스타일 설정을 통해서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가 부품 리스트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품 리스트의 번호를 보면 품번이 뒤죽박죽 섞여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부품 리스트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할 때에는 이 품번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정렬 기준 품번 선택을 하고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잘 정렬이 되었죠? 마우스 휠 더블 클릭. 교재 119페이지 색상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도면의 모든 객체의 색상은 도면층 스타일을 편집을 해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품번 기호를 클릭을 하고 품번 기호의 도면층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볼게요. 주석 도구 모음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도면층, 현재 품번 기호의 도면층은 기호 ISO의 도면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선의 도면층도 확인을 해 볼게요. 트레일선 클릭을 하고 가장 위쪽에 도면층, 트레일선은 트레일 미세 조정이라는 도면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층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면층 편집 클릭. 왼쪽에 트리를 보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고 도면층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호, 도면층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확인. 그리고 선 종류는 변경하지 않고 그 다음 아래쪽에 트레일 미세 조정 색상 파란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선 종류는 연속이 아니라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이중 대시 체인, 2점 쇄선입니다. 이중 대시 체인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용도에 따라서 굵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선 가중치가 굵기를 의미를 합니다. 이 모든 도면층에 선의 굵기를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의 굵기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선의 종류 그리고 색상만 변경을 해서 도면층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도면층 스타일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면층 스타일에 따라서 트레일선이 파란색 선, 그리고 2점 쇄선, 그리고 기호,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부품 리스트,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지울게요. 딜리트 키. 우측 하단에 있는 부품 리스트를 클릭을 하고 기호 ISO에 도면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좁은 외형선으로 도면층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번 기호에 있는 이 숫자들이 검은색으로 보여지도록 색상을 변경을 할게요. 품번 기호 오른쪽 버튼, 스타일 편집. 그럼 품번 기호 ISO 스타일은 텍스트의 스타일은 주 텍스트 ISO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연필 모양 클릭을 할게요. 주 텍스트 ISO의 글꼴, 문자 높이, 색상 등이 변경이 되면 품번 기호에 있는 이 텍스트의 스타일도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색상 클릭을 하고 검은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저장 및 닫기. 그러면 품번 기호에 있는 텍스트의 색상이 검은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조립품 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뷰 배치 기준, 폴더, 경첩 조립품, 미리 보기 확인하고 열기, 스타일은 은선 제거, 음영 처리, 그리고 뷰 큐브의 방향을 홈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등각 방향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척 값은 1대 1.2라고 하겠습니다. 네, 척도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NS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와 접하는 모서리 체크를 하고 확인. 조립품 뷰를 드래그를 해서 우측 상단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스타일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스타일을 모두 저장을 할게요. 관리, 스타일 저장, 그리고 전부의 확인, 그리고 예. 지금까지 설정했던 이 스타일을 파일로 저장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파일을 불러와서 스타일 설정 값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을 하고 기본 표준 오른쪽 버튼 스타일 내보내기 클릭.
저는 스타일을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인벤터 도면 스타일 그리고 괄호 열고 버전 2022 괄호 닫고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방금 저장을 했던 도면 스타일을 USB에 저장을 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 스타일 표준 편집기를 실행을 하고 가져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해당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을 했던 이 스타일 값들을 모두 똑같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그리고 저장, 도면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동일한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연습도면 1번. 파일 이름은 경첩, 조립도, 분해도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전부의 확인. 파일 확인하겠습니다.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폴더에 IPT 파일, IPN 분해품 파일, IAM 조립품 파일, IDW 도면 파일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면을 출력을 하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